특히 7세에서 9세일 때의 근시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근시는 사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드림렌즈나 아트로핀 같은 근시 억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힙은 안녕하세요. 저 삼성안과 원장 김윤경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차종훈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자주 피곤해하나요? 집중하기 어려워하진 않나요? 책을 볼 때 얼굴을 찡그리나요? 아이가 만약에 글씨를 자꾸 가까이에서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시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시력이 정말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시력과 학업은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이 시력이 학습 태도와 연관이 이제 높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들은 조기 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세에서 10세 때 이제 시력 검사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때 시력 검사를 처음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시력 검사의 처음 시기는 이제 만 3세 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쯤에 이제 아이들의 시력 발달이 시작이 되고 성장해 나가는 시기이고, 그것이 만 5세에서 6세쯤에 시력 발달이 완성이 됩니다. 6세에서 10세의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나이대에 아이들의 눈에서 굴절률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7세에서 9세일 때의 근시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때에는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번 정도의 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 시력 검사랑 그 성인이 진행하는 시력 검사랑 좀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아이들이 먼저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어른들이랑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시력을 측정하게 되고요. 또 뭐 근시, 난시 같은 굴절 이상이 있지 않은지 굴절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검사에서 시력이 떨어져 있고 굴절 이상이 발견이 됐다면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근시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가성근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정밀 검사로 눈에 안약을 넣고 진행하는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검사하는 검사하는 걸 좀 무서워할 것 같은데 네. 약간 선생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힙은 네. 그냥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너무 실수로우시거든요. 그럼 시력 검사에서 좀 이제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아이들의 시력 검사에서 이제 뭐 원시, 근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 발견이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안경 착용을 시작합니다. 근시의 진행 속도는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드림렌즈나 아트로핀 같은 근시 억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안경이랑 드림렌즈랑 아트로핀의 그 차이가 있을까요? 안경과 드림렌즈는 시력 교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안경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착용을 해야 하는 점이 있고, 드림렌즈 같은 경우는 밤에 자기 전에 착용을 하면 자는 동안 시력 교정이 완성이 돼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이제 안경이나 렌즈가 없어도 잘 보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드림렌즈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근시가 진행되는 것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근시는 사실 한번 생기면 좋아질 수가 없고 그대로 방치가 계속돼서 근시가 진행이 되다 보면 안구의 길이가 지속적으로 길어지게 돼서 뭐 황반, 망막 질환 아니면 녹내장이나 시신경 이상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시가 발견이 되면 이를 좀 억제해주기 위해서 그 드림렌즈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드림렌즈와 마찬가지로 근시를 억제해주는 효과는 있는데요. 자기 전에 안약을 한 번 넣고 잠을 자게 되는 거고, 대신에 근시를 교정해주는 효과는 없다 보니 안경이나 드림렌즈를 하면서 아트로핀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생활 습관으로 이제 근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근거리 활동을 이제 줄여야 되는 점입니다. 이게 하루에 햇빛에 2~3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근시의 진행이 좀 억제가 된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이라도 매일매일 햇빛을 쬐면서 야외 활동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거리 활동 중에서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성장기 아이들은 자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45분 정도로 이제 최대한 밝고 자연광이 있는 곳에서 한 30에서 50cm의 거리를 두고 독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45분이 넘어갔다 하면은 한 5분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밝은 곳에서 이제 먼 곳을 보면서 눈을 휴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약간 타이머를 옆에 두고 독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해서 그냥 한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안경을 쓰시는 부모님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근시는 사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근시가 있다면 사실 아이도 근시가 생길 확률이 꽤 높고요. 특히 부모님이 고도근시까지 갔었다 하면은 아이들도 고도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하고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할 때 네. 이제 안약을 넣는데 그게 너무 짜다, 자극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조절마비 안약이라는 게 사실 실제로 넣으면 일시적으로 잠깐 따가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곧 흡수가 되면 바로 증상은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잠깐 따가운 거는 이제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고요. 또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약 기운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아이들이 또 가까운 거 보는 거나 이제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뛰어노는 행위나 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성장기 아이들에게서는 근시나 난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근시 치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미루다가 근시가 늦게 발견이 되면 사실 이미 발견된 시점에서 근시는 좋아질 수가 없다 보니 아이들이 잠깐 힘들어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검사임을 아이에게 이해시키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의 눈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성장기 아이들은 워낙에 시력의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인데 그래도 근시나 약시 같은 이런 굴절 이상은 조기에 일찍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시력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근시의 진행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